그 관심을 모았던 미국 조지아 주 상원의원 선거가 이제 끝났는데요. 일단 민주당이 뭐 두석을 다 차지하는 걸로 지금 거의 확정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블루 웨이브가 뭐 달성이 된 것 같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민주당 쪽에서 공약을 내세웠던 빅테크 기업에 대한 뭐 규제라든가 법인세 올리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추진이 될 거라고 좀 예상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보십니까, 파장을? 블루 웨이브라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 그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아졌죠. 네. 예. 예. 물론 그 주요 정책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상원에서 60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 일단 거의 다수당을 차지했으니까 예. 뭐 민주당 정책 추구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 정책 보면 한마디로 중산층 육성을 위한 안정성장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바이든 대통령 당선됐다고 보는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내용 보니까 법인세가 지금 28%거든요. 네. 21%. 21%. 예. 8%로 올린다. 28%에서 21% 트럼프가 내려놨는데, 네. 21%는 28% 올리고, 예. 그 다음에 최저임금 $7 50센트인데 그걸 2배 정도 올린다는 예. 거고요. 그 다음에 대형 금융기관, 예. 그 다음에 대형 기술 기업들, 예. 빅테크 기업들, 이거 규제한다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저는 바이든 정부에서는 주가가 트럼프 정부 때보다 덜 오르려고 생각해요. 네. 예. 우선 법인세 당장은 못 올릴 겁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이제 올릴 텐데요. 예. 법인세 올리면 기업이익은 그만큼 줄어들거든요. 네. 그럼 주가에 반영이 되겠죠. 예. 그리고 빅테크 기업 아마 쉽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찾기 쉽지 않을 텐데요. 아, 그런가요? 그런데 어제 나스닥이 좀 떨어졌습니다. 네. 예. 뭐 그런 것들이 계속 시장에 반영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바이든 정부 때는 트럼프 정부 때보다 주가가 그만큼 상승하기는 좀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약간 경기 순환주랄까? 이쪽은 또 미국에서도 좀 낮고 상대적으로 이제 빅테크는 좀 조정받는 뭐 그런 식의 변화가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러셀 2000이라고 예. 그게 중소형주가 많이 중소형주. 들어있거든요. 그거는 뭐 거의 4% 가까이 오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재정 정책을 써가지고 그런 중소기업을 많이 보호해 줄 것이다. 네. 이런 기대가 시장에 반영된 거죠. 예. 그렇다고 중소기업들이 계속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 모든 산업에 초과 공급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수요가 그렇게 빨리 증가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뭐 부모보다 가난한 자식 세대, 맥키니 보고서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예. 미국 GDP가 증가하는 기간 동안에도 상위 10%는 많이 증가했지만 평균적인 가계소득은 최근 10여 년 동안 0.5% 상승에 그치고 있거든요. 네. 평균적인 중간 가구 소득은 거의 늘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가계소득이 많이 늘어나야지 소비를 하면서 그 초과 공급을 해소할 수가 그렇죠. 있는데 예. 소비가 그렇게 늘어나기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물론 코로나 영향 때문입니다만은 과거 보면은 미국 주가하고 이 소비 심리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네. 근데 주가는 조금 많이 움직였는데요. 예. 많이 상승했죠. 예. 근데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보면은 거의 정체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에 보면 엘스 이펙트라고 부의 효과라고 그러죠. 예. 주가가 상승하면은 가계 부가 늘어가지고 소비가 늘어난다. 예. 그러는데 그게 미국에서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마 코로나가 진정되면 그 밀렸던 소비가 한 번에 되면서 소비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만 과거처럼 미국 평균형 가계소득이 별로 늘어나지 않고 예. 이런 과거처럼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게들이 조심스럽게 소비를 하기 때문에 네. 계속 소비가 늘어나가지고 초과공급을 해소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 공급 능력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래서 아마 며칠 전에 전미 미국에서 경제학회가 열렸거든요. 예. 그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상당 부분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할 것이다. 아. 그동안 초저금리 유지하고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예. 그 기업들이 버텼다는 것이죠. 예. 근데 올해 미국 경제가 3% 이상 성장하리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금리는 여기서 더 이상 내릴 여지도 없지만은 시장 금리는 좀 오르거든요. 예. 그리고 돈을 더 안 풀면은
그런 기업들이 많이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다. 아, 네, 그래서 철저한 차별화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연준은 2023년까지 제로 금리를 하겠다고 했지만은 네. 실질적인 시중 금리는 그거와 상관없이는 계속 오를 거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작년 2월 달에 저 10년 국채 수익률이 한 0.6% 밑으로 약간 떨어졌거든요. 예. 근데 어제 뭐 거의 1년 8개월 만에 1%좀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1% 넘어갔죠, 이제. 예. 예, 그거는 뭐 금리가 오른 것은 두 가지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이든 정부,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재정 정책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네. 예. 정부가 돈 쓰려면 국채 발행할 수밖에 네. 없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국채 물량이 늘어나니까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죠. 예. 지금 미국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미국 인플레가 조만간 올 것이다. 뭐 극단적으로 보는 사람은 올해 5%, 뭐 10%까지 오를 수 있다. 예. 이렇게 내다보는 전문가도 있거든요. 왜 그렇죠? 좀 극단적인 전문가들. 네. 예. 그렇게 물가가 오르면 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죠. 그렇겠죠. 예. 예. 근데 이제 미국 그 말하자면 10년물은 1%를 넘어섰는데 이제 그 2년 단기 금리는 뭐 0.13 이 수준으로서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즉 계속 더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의 어떤 과거 추이를 보면은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질 때는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그 궤적을 보였거든요. 예. 그렇다게 보면은 요 금리만을 놓고 볼 때 미국의 주가는 한동안 더 상승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네. 거 아닙니까? 뭐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네. 금리가 좀 오르더라도 주가는 더 오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장단기 금리 차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예, 저 장단기 금리 차하고 미국 그 산업 생산 네. 이런 그 그래프를 가져왔습니다만은, 예, 사실 제가 작년에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그거는 2019년에 네.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었거든요. 예, 예. 예. 예, 그때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아. 역전돼도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물론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작년 상반기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만 네. 역시 그 장단기 금리차가 경기 침체를 미리서 예고해 준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여기서는 제가 그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뭐 2년 차이가 아니라 예. 3개월 차이. 이게 경제를 제가 보니까 더 설명을 해 주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이게 최근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경기는 회복될 것이다. 네, 네. 예,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정을 보일 수 있다. 예, 그거는 제가 그림을 또 하나 가져왔는데요. 예, 미국 S&P 500 기준으로 예. 예, 미국 주가가 가대평가됐느냐, 저평가됐느냐 예,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예. 근데 이거는 미국의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그다음에 고용 실물 경제 지표하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M2 증가율이 작년 11월에 예. 무려 25%까지 증가했거든요. 예. M2를 고려한 거예요. 아. 그렇더라도 주가가 20% 정도 가대평가됐거든요. 아. 저는 작년에 이 실물하고 금융하고 괴리가 너무 벌어졌는데 네. 올해는 그 괴리가 좁혀지는 과정이다. 예. 올해는 경제는 회복되는데 주가가 제자리 걸음 하든지 혹은 소폭 하락하면서 그 거리가 좁혀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올해 실물 경제는 회복되는데 예. 예, 그동안 너무 거품이 너무 빨리 올랐던 주가나 주택 가격이 제자리 걸음 혹은 뭐 뒷걸음질을 하면서 이 거리가 실물하고 금융하고 괴리가 좁혀지는 올해는 그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경제는 회복될 겁니다. 네, 특히 예. 올 하반기에 뭐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굉장히 높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작년 2분기에 미국 경제가 연율로 32% 기저효과가 예, 있으니까. 기저효과가 있으니까 네. 2분기에는 모든 경제 지표들이 기저효과 때문에 올라갈 텐데 아마 하반기에는 코로나가 많이 진정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뭐 백신 효과도 있고 코로나가 진정되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예. 예, 경제가 상당 부분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경제는 회복되는데 예. 이 주가는 그동안 이런 경기 회복을 미리서 다 반영해 버렸다는 네. 것이죠. 예. 그래서 자산가는 조정받고 실물 경제는 회복되면서 실물하고 금융하고 작년에 벌어졌던 괴리가 올해는 축소되는 해다. 아. 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어떤 문제가 세계에 다 이제 반영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미국이 지금 대외 부채가 너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이 점이더라고요. 예. 어떤가 지금 미국의 대외 부채가 순자산에 비해서 어느 정도로 좀
벌어지고 커지고 있는지 그 전망하고 그게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설명해 예.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역시 그 그림을 뭐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미국의 대자산, 대부채, 네. 그다음에 순자산을 봐야 되거든요. 예. 순자산이라는 것은 대부채에서 대자산으로 뺀 건데요. 네. 이게 최근에 그 막대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급소하게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인데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예. 계속. 그게 지난 3분기 기준으로 보니까 14조 달러 정도 돼요. 14조 달러. 예. GDP 기준으로는 한 66%거든요. 예. 그런데 2008년에 이게 27%였어요. 아. 이 대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대부채가 늘어나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대외 부채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왜 그렇죠?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너무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아, 예, 쉽게 말하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너무 많이 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저축보다는 소비를 너무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경상수지는 저축률하고 그다음에 투자율하고 뺀 예.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데는 저축률이 투자율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 경상수지 적자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아, 근데 미국은 저축률보다 투자율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이 소비하고 투자를 상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상수지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요. 그거를 금융계정으로 메꿔야 되죠. 예. 금융계정이라는 게 해외 직접 투자하고 해외 증권 투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상수지가 적자가 난 만큼 외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 사주고, 예.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이나 채권을 사줬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게 이제 다 부채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미국 증시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이게 미국의 이제 부채로 잡힐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채로 대외 잡혀요. 부채로. 그런 측면에서는 뭐꼭 그게 나쁜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미국이 기축통화니까 이렇게 부채가 많아도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부채가 많아지면은 야, 저게 달러랑 기축통화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애완 보육 중에서 지금 달러 비중이 지난해 3분기 기준 한 60%로 떨어졌어요. 10년 전에는 71%였습니다. 계속 달러를 사람들이 덜 가지고 있다는 아, 것이죠. 그렇겠네요. 예. 예. 그리고 사실 저는 비트코인이라 금값도 오르는 것은 달러에 대한 의심을 일부 투자자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부채가 많은데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기축통화 역할을 할 것인가. 그렇죠. 예. 대표적으로 레이 달리오 같은 사람들은 예. 이미 달러 가치는 추세적으로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 예. 미국 그 유동성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풀리고 있기 때문에 네.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그분 뭐 장기 경기 순환을 보면요. 그 다음 단계는 혁명이나 전쟁 뭐 이런 무서운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뭐 그 정도니까 예. 일부 뭐 전문가들이 예. 그런 이야기 할수록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계속 할 것인가 네. 계속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네. 예. 그러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은 미국에 뭐가 문제가 발생하냐면 미국 물가가 오를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네. 예.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미국 사람들은 예. 더 높은 가격으로 원자재 상품을 수입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물가가 오르면은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죠. 아, 그러면은 미국 증시에도 예. 마이너스 효과다. 금리하고 이제 주가는 어떤 때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하지만은 2000년 이후로 둘이 그 상관계수를 구해 보면은 마이너스 0.61 정도는 하고 네.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은 주가가 하락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은 미국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고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가계의 금융 자산 가운데 그 주식 비중이 너무 높다라는 점도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굉장히 좀 위험한 수준인가요? 이것도 뭐 제가 그래프를 하나 보시는 게 좋을 예, 것 같고요. 미국 그 주가 S&P 500하고 그 빨간 선이 주식 비중입니다만, 네. 예, 지난 3분기 보니까 주식 비중이 거의 50%입니다. 예. 미국 가계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50%라는 거죠. 예. 예, 일본은 한 13%, 우리는 한 18% 정도 되거든요. 네. 예. 근데 과거 보면은 이 주식 비중이 50%가 됐을 때 2000년 IT 거품 붕괴 직전이었고요. 네. 예, 그 다음에 2007년 예. 예. 또 글로벌 금융위기 금융위기 때, 예. 직전이었거든요. 예. 예, 지금 가계 자산 중에 주식 비중이 그 수준에 아 있다는 것입니다. 아. 저는 이걸 보고 내 재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50%나 되는데 제가 미국인이라면요. 예. 네. 과연 여기서 주식을 더 늘릴 것인가. 네. 근데 예. 주식 비중이 이렇게 늘어나는 건 거꾸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미국 사람들이 여기서 더 이상 주식 비중
늘리지 않을 늘리지 거로 보고 않겠다. 있거든요. 예. 저기 그 한국의 그 주식시장의 위기는 먼저 미국에서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은 미국 시장에서의 그런 그 위기가 닥치는 그런 트리거는 어떤 게 좀 발생을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우선 계리가 너무 받아졌기 때문에 네. 작은 충격이라도 오면은 작은 충격이라도 예, 오면은 그 작은 충격이 뭔지는 모르는데요. 예, 예. 예, 그런데 최근에 저 금리부터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 예, 금리가 오르고 예. 예, 기대 물가도 지금 2% 이상으로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뭐 금리가 빨리 오를 가능성은 낮는데요. 예. 아직은 경제가 별로 안 좋으니까. 근데 미국 금리가 사실 지나치게 낮아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학 교과서에 보면 피셔 방정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시장에서 관찰하는 건 명목 금리거든요. 네. 명목 금리는 실질 금리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다. 네. 근데 실질 금리는 사전적으로 추정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실질 GDP 성장률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명목 금리는 실질 GDP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니까 결국 명목 GDP 상승률이죠. 근데 1970년 이후로 작년까지 평균을 보니까요.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평균 6.2%였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명목 GDP 성장률도 똑같이 6.2%였거든요. 네. 장기적으로 이게 두 개가 같다는 거죠. 아. 근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예. 10년 국채 수익률 평균 2.5%. 그렇죠, 뭐. 그 다음에 명목 성장 3%였거든요. 예. 금리가 좀 낮았다는 거죠. 예. 이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국이 엄청난 돈을 풀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돈이 많아가지고. 네. 네. 그런데 올해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이 대부분 전문가들이 3%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3%. 예. 물가 한 1%, 1.5%를 고려하면은 명목 성장은 4.5 안팎 될 겁니다. 예. 근데 지금 국채 수익률이 1%라는 거는 너무 낮죠. 네. 앞으로 금리가 정상화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 근데 이게 장기 추이를 한번 보기 위해서는요. 예. 제가 미국의 장기 물가 상승률하고 금리 추이를 그래프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예. 아주 이거는 장기 추이입니다. 미국이 1980년대까지는 인플레이션 시대였어요. 네. 예, 그러네요. 미국 소비자 물가가 1980년에는 14%를 넘은 적도 있었습니다. 네. 이때 1차, 2차 오일 쇼크가 있었죠. 아. 예. 이 이후로 과감하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물가가 잡히고 금리가 장기적으로 떨어졌거든요. 네. 예. 그래서 금리하고 이 물가는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네. 근데 최근에 나타난 현상은 지금 금리가 물가보다 더 낮습니다. 그러네요. 네. 실질 예. 금리가 마이너스죠. 네. 이게 이제 주가 상승 요인이었습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중국 사람들이 미국에 싸게 물건을 공급했습니다만은 예. 중국의 임금이 오르고 중국도 싸게 공급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이런 공급층 요인을 고려할 때 미국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미국 물가가 오르면은 금리도 같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금리가 비정상적으로 낮다. 아. 비정상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언젠가는 정상화되는데 예. 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금리가 조만간 정상화 과정을 겪을 것이다.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뭐 실질 GDP 성장 3% 가기는 힘들더라도 예. 뭐 저는 내년에는 10년 국채 수익률이 2% 이상까지 올라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각 경제 주체 이제 부채가 많은데 네. 이 부채를 어떻게 지탱해 가느냐 이게 이제 갈수록 더 큰 문제가 될 거라는 거죠. 예. 예, 지금 뭐 말씀드린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많이 약세인데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뭐 89.5까지 이제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달러의 이제 앞으로 추이도 좀 궁금하고 또 하나 요즘 보니까 뭐 금값은 또 최근에 올랐다가 뭐 오늘은 약간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금, 은, 유가 이 다 오르고 있거든요. 이런 변화가 뭘 의미하는 걸로 봐야 됩니까? 저는 결국 달러 가치가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다. 예. 지금 달러 지수로 말하면 주요 선진국 통화에서 우리가 보는 블룸버그에서 보는 건 뭐 달러 지수인데요. 네. 이게 작년에 달러 지수가 7% 정도 떨어졌어요. 예. 예. 재작년 말에 비해서. 네. 예. 물론 고점에 비해서는 10% 이상 떨어졌는데요. 예. 근데 단기적으로 많이 떨어져서 약간 반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미국 주가가 떨어져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하면 일시적으로 달러 가치는 오를 거예요. 예. 그런데 저는 달러 가치 하락이 추세다. 네. 저는 앞으로 4, 5년 동안 더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는 달러 가치는 세계 경제에서 미국 비중입니다. 네. 미국 비중이 계속 축소되고 있어요. 그렇죠. 2001년에 31%, 2019년에
예, 25%. 아마 2025년까지 IMF가 전망하는데요. 22% 안팎으로 떨어질 거라는 거죠. 22%까지요. 그럼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요. 예.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의 대부채가 14조 달러, GDP 대비 66%. 네. 너무 많거든요. 네. 달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축통화에 대해 의심을 하기 일부부터 시작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면은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은 다른 상품 가격은 거의 다 달러로 표시되기 때문에 예. 오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금도 오르고 유가도 오르고 은 가격도 오르죠. 네. 특히 저 유가도 지금 WTI 기준으로 배럴당 50달러 네. 좀 돌파했는데요. 네. 그거는 뭐 세계 경제 수혜 회복에 따른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달러 가치 하락도 거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은 유가가 상승하고 유가가 상승하면은 미국 물가가 상승하고 예. 또 그렇죠. 달러 가치 그렇죠. 떨어지고 네. 지금 미국에서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은 상대적으로 뭐 금이나 원자재까지 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늘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가 저 서학기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우리가 해외 주식 채권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네. 예, 국민연금도 국내 주식 비중 한 18%, 해외 주식 비중은 한 23%로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게 주로 아마 미국 비중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MSCI 이렇게 선진국 지수 보면은 예. 미국 비중이 한 64%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 그 비중에 따라 가지고 투자를 하거든요. 예, 저는 미국 비중 좀 줄이고 네. 그거를 중국이나 예. 우리나라 아시아 쪽으로 비중을 좀 늘렸으면 더 앞으로는 좋을 것 같다. 예. 그래서 미국의 인플레 문제 이런 문제를 계속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그냥 교수님 계속 그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원달러 환율이 이제 계속 그 하락, 원화 가치가 계속 상승할 거라고 이제 보시니까 한 900원대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뭐 변함은 없고요. 중장기적으로 예, 봤을 때는 뭐 앞으로 4, 5년 내다보고 4, 5년 말씀드린 정도에서. 건데요. 예. 저는 그게 추세라고 보고 추세로.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인데 일시적으로 뭐 글로벌 금융 시장이 불안하면은 예. 외국인들 우리 주식 더 많이 팔고 일시적으로 환율이 오를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추세는 원화 가치 상승 추세다. 네. 그래서 2007년 초에 원달러 환율이 900원대 초반이었거든요. 네. 저는 그 수준까지 지금 가는 과정이 전개되고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